당신 같은 사람이 뭘 알아? 제대로 일이나 하라고.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20년 동안 이 아파트를 지켜왔지만 단 한 번도 이런 모욕을 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니, 사실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제가 기억하지 않으려 애썼을 뿐이죠. 저는 박정수입니다. 올해로 68, 이 푸르지오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한 지 20해가 되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몸이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낡은 원룸의 작은 창문 사이로 어둠이 아직 가시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일어나 세수를 하고 경비복을 입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봅니다. 깊게 파인 주름, 약간 구부정해진 어깨, 하지만 경비복만큼은 항상 반듯하게 다려 입습니다. 이것만큼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제 자존심의 마지막 보루였으니까요. 아파트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입니다. 이른 새벽 거리는 고요하고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밝혀줍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11월의 새벽은 이제 제법 쌀쌀합니다. 경비실에 도착해 불을 켭니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이다 천천히 밝아집니다. 커피포트에 물을 받아 끓이고 CCTV 화면들을 하나씩 점검합니다. 한 번 출입구, 두 번 출입구, 지하주차장 A동, B동, C동 모두 이상 없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박경비님, 수고하십니다. 6시쯤 되니 출근하는 입주민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204호 정밀한 씨가 밝게 인사를 건넵니다. 저는 공손히 허리를 숙여 답례합니다. 안녕히 다녀오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칩니다. 저를 보지만 보지 않습니다. 투명 인간처럼요. 익숙합니다. 20년 동안 매일 그랬으니까요. 오전 9시 택배 차량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경비실 앞에 택배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저는 동호수를 확인하며 하나하나 정리합니다. 허리가 아프지만 이것도 제 일입니다. 저기요. 박경비. 날카로운 목소리에 고개를 듭니다. 1502호 최민준 씨입니다. 40대 초반, 항상 말끔한 정장 차림에 비싼 시계를 차고 다니는 분입니다. 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우리 집 택배 어디 갔어요? 어제 온다고 문자 왔는데 없다고요. 저는 급히 택배 더미를 다시 확인합니다. 손이 떨립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찾아본다고요? 지금 장난해요. 당신이 제대로 관리를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다른 곳에 배송되었을 수도. 다른 곳? 당신 같은 사람이 뭘 알아?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경비실 밖을 지나가던 다른 입주민들이 힐끗힐끗 쳐다봅니다.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제대로 일이나 하라고. 월급 받고 일하는 거 맞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택배 기사님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기도 힘듭니다. 택배 기사님께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입니다. 최민준 씨는 발장을 끼고 저를 쏘아봅니다. 한참 후 택배 기사님께 연락이 닿았습니다. 1502호요. 그거 실수로 1501호에 놓고 왔는데요. 저는 급히 최민준 씨께 설명합니다. 확인해보니 옆집 1501호에 잘못 배송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게 제 잘못인가요? 당신이 제대로 확인했어야죠. 죄송합니다. 제가 1501호에 가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진짜. 그는 혀를 차며 돌아섭니다. 경비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십니다. 종이컵을 쥔 손이 계속 떨립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보입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조경, 높이 솟은 아파트 동들, 넓은 주차장. 20년 동안 매일 보던 풍경인데 오늘만큼은 낯설게 느껴집니다.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 나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시락을 펼쳐 놓았지만 입맛이 없습니다. 아침에 있었던 일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의 목소리, 그의 눈빛, 그의 경멸. 형님, 식사하세요. 경비실 문이 열리며 이철호가 들어옵니다. 오후 교대조인 그는 저보다 3살 아래지만 덩치가 크고 목소리가 우렁찹니다. 철호야, 왔구나. 형님 안색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도시락 뚜껑을 닫습니다. 이철호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한숨을 쉽니다. 또 1502호 아닙니까? 들었어. 아침에 지나가다 봤어요. 저 인간, 진짜. 이철호가 주먹을 불끈 쥡니다. 괜찮아. 내가 실수한 것도 있고. 무슨 실수요? 택배 기사가 잘못 놓고 간 건데. 형님, 왜 맨날 참기만 하십니까? 저는 대답 대신 손을 저었습니다. 이 나이에 다른 일을 찾을 수도 없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편의점에 들러 컵라면을 삽니다. 원룸에 도착해 불을 켜니 초라한 방 안이 드러납니다. 작은 침대 하나, 낡은 옷장 하나, 그리고 작은 책상. 이게 제 전부입니다. 라면에 물을 붓고 기다리는 동안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엽니다. 아이들 사진이 나옵니다. 큰아들, 작은딸. 벌써 몇 년 전 사진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연락도 뜸합니다. 각자 가정을 꾸리고 바쁘게 살고 있으니까요.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입니다. 하지만 끝내 걸지 못합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빠 오늘 일터에서 크게 혼났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라면을 먹으며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습니다.
울 자격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밤 11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내일도 그곳에 가야 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고함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옵니다. 저는 눈을 감습니다. 내일은 좀 나아질까요? 아니면 오늘처럼, 아니 어쩌면 더 나쁠까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20년 동안 그래왔듯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나빠졌습니다. 화요일 아침, 지하주차장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902호 입주민이 주차선을 조금 벗어났다며 항의하러 온 것입니다. 저는 현장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불과 10cm 정도 선을 벗어났을 뿐인데 옆차 주인은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걸 경비원이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매일 순찰이나 제대로 하세요. 목요일 저녁 분리수거장에서 또 한 번의 굴욕을 당했습니다. 어떤 입주민이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 봉투에 버렸고 그것이 터져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청소 아주머니 김순자 씨와 함께 치우고 있는데 지나가던 입주민이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런 것도 제대로 못 치워요. 관리비 내는 보람이 없네. 그건 제가 버린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죄송합니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금요일 오전 관리사무소로 호출되었습니다. 관리소장 김태식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박경비님, 민원이 좀 들어왔습니다. 무슨 민원입니까? 1502호에서 경비원 불친절 건으로 신고가 들어왔고요. 804호에서도 주차관리 소홀로 항의가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알아요. 박경비님이 성실하신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이 뭐라고 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참으세요. 비위 맞춰주고. 하지만 소장님, 이건 제 잘못이. 박경비님, 김태식 소장이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입주민들 기분 나쁘게 하면 경비원이 손해보는 겁니다. 그냥 고개 숙이고 넘어가세요. 알겠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관리사무소를 나와 경비실로 돌아가는 짧은 복도가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경비실에 돌아오니 이철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세요? 안색이.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철호는 제 앞에 쪼그리고 앉아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형님,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철호야, 나이 먹고 다른 일 할 데도 없어. 그냥 참는 수밖에. 참는다고 해결이 됩니까? 저 사람들은 형님이 참으면 참을수록 더 심하게 굴 겁니다. 이철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안타까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형님도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당하고만 사십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스스로도 그 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청소 아주머니 김순자 씨가 경비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박 경비님, 순자 씨, 무슨 일이세요? 오늘 1103호에서 청소를 제대로 안 했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관 앞에 먼지가 좀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집 아주머니가 제 앞에서 휴지를 바닥에 던지면서 이것도 제대로 못 치우냐고. 김순자 씨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주고 싶었지만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위로할 자격이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저 자신도 똑같은 처지니까요. 순자 씨도 참으세요. 우리가 뭐 어쩌겠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이철호가 제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저도 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라고. 이게 맞나? 우리가 정말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편의점에 들러 소주 한 병을 샀습니다. 평소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지만 오늘만큼은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원룸에 도착해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방 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왔지만 그 바람마저 차갑고 쓸쓸했습니다. 소주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술이 쓰디쓰지만 마음속은 더 씁쓸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힘없이 처진 어깨, 생기 없는 눈빛. 이게 내 인생인가?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누구에게? 입주민들에게? 관리소장에게? 아니, 가장 화가 나는 건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왜 참기만 했을까? 왜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을까? 왜 이렇게 비겁하게 살아왔을까? 핸드폰을 꺼내 자식들 사진을 봤습니다. 큰아들 준석이가 대학 졸업하던 날 찍은 사진, 작은 딸 지은이가 결혼하던 날 찍은 사진. 그때 제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하죠? 아빠가 오늘도 일터에서 개처럼 혼났어. 아빠는 이렇게 초라한 사람이야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술잔을 들었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혼잣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방울, 그러다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소리 내어 울고 싶었지만 옆방에 들릴까봐 입을 막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눈물이 마르고 술병이 비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쓰러져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출근해야 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고함을 들을 것이고 또 고개를 숙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더 이상은 안 돼. 그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무엇을, 어디서부터?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것. 뭔가를 바꿔야 한다는 것. 창밖으로 밤이 깊어갑니다.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의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갑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일어나야 합니다. 경비복을 입고 출근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이 눈물만큼은 제 것입니다. 박정수, 이대로 끝낼 거야? 정말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일까요? 아니면 각오일까요?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것. 월요일 아침, 경비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철호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A사 용지 몇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형님, 이거 좀 보세요. 그가 내민 종이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이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조항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고객, 응대 근로자에 대한 건강장애 예방조치,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게 뭐야, 철호야? 법입니다. 형님, 우리한테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철호가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젯밤에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경비원도 감정노동자예요. 입주민들이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저는 종이를 다시 읽었습니다. 글자들이 또렷하게 보였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법이 그렇다고 해도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죠. 이철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형님, 우리끼리라도 뭉칩시다. 경비원 인권 보호 모임 같은 거 만들어서요. 모임? 아, 네. 우리 아파트 경비원이 5명이잖아요. 그리고 청소 아주머니들까지 합치면 10명이 넘어요.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20년 동안 조용히 살아왔는데 갑자기 목소리를 낸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괜히 일 크게 만들면 우리만 손해보는 거 아닐까? 형님, 지금도 충분히 손해보고 계시잖아요. 더 잃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이철호의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존엄도 자존심도 바닥까지 내려앉았는데 더 잃을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다른 사람들 생각은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그럼 점심시간에 모여봅시다. 제가 사람들한테 연락해 볼게요. 오후 12시 30분, 경비실 옆 작은 휴게실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동경비 김영수 씨, 시동경비 한석주 씨, 그리고 청소 아주머니 김순자 씨와 이미숙 씨까지. 좁은 공간에 6명이 둘러앉았습니다.
모두들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철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모신 이유는 그가 준비해온 자료들을 나눠주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기사, 다른 아파트에서 경비원 인권 보호 활동을 했던 사례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모임을 만들고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대표에게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거예요. 한석주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 자리가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이철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도 5년째 이해하고 있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엔 신뢰합니다 하고 말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야 경비 하고 부르잖아요. 김순자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요즘 너무 힘들어요. 어제도 1103호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날 경비실에서 우는 그녀를 떠올렸습니다. 순자 씨도 힘드시죠?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영수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이 나이에 다른 일을 어디서 찾습니까?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같은 고민, 같은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철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일을 놓을 수 없으니까 이 일을 하면서도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런 말이 맞습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 모였습니다. 2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저도 참 많이 참았습니다. 참으면 지나가겠지, 참으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안 나아지더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뭔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김순자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함께 할게요. 박경비님. 한석주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해보겠습니다. 하나둘 손이 모였습니다. 6개의 손이 중앙에서 포개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20년 동안 혼자였던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이철호와 함께 서구청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건물 3층, 좁은 복도 끝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변호사 배지를 단 젊은 여성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명함에는 김지연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입주민들의 갑질 때문에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김지연 변호사는 메모지를 꺼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으셨나요? 저는 지난 몇 주간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택배 사건, 주차장 사건, 분리수거 사건. 말하는 동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김지연 변호사는 꼼꼼히 메모를 하더니 말했습니다. 경비원님도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감정노동자 보호 조항이 있어서 이 경우에는 입주민들의 폭언이나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비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녀가 자료 몇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아파트에서는 경비원 인권 보호 지침을 만들어서 입주민들에게 공지한 사례도 있습니다. 폭언 금지, 업무 외 요구 금지 같은 내용들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철호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일단 입주민 대표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 전에 탄탄하게 준비하셔야 하고요. 김지연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어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표준 지침안입니다. 이걸 참고해서 여러분 아파트에 맞게 수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갑질 사례들을 정리해서 증거로 제시하시고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인권보호 지침안이라는 제목 아래 조항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제1조 경비원의 인격과 존엄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제2조 입주민은 경비원에게 폭언, 욕설, 협박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제3조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도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경비원님도 당당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김지연 변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힘드셨죠? 그 한마디에 목이 메었습니다. 20년 동안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던 질문이었습니다. 네. 힘들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손에 든 자료들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이철호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님, 할 수 있겠죠? 해야지. 이제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건물들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고개를 숙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개를 들어도 되는 걸까요? 두렵습니다. 실패하면 어쩌죠? 혼자가 되면 어쩌죠? 일자리를 잃으면 어쩌죠? 하지만 이철호의 말이 맞습니다. 더 잃을 게 뭐가 있습니까? 원룸에 도착해 책상에 앉았습니다. 법률상담소에서 받은 자료들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습니다.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에 줄을 그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작은 희망이지만 20년 만에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노트를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떨리는 손끝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불빛 하나가 켜졌습니다. 그 불빛을 끄지 않기 위해 저는 계속 펜을 움직였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그러나 착실하게 준비했습니다. 매일 점심시간이면 유괴실에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김순자 씨가 노트에 갑질 사례들을 기록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상세하게. 1502호 최민준, 11월 3일 오전 9시, 경비실에서 제대로 일이나 하라고 고함. 804호 박영미, 11월 7일 저녁 6시, 지하주차장에서 관리비인 내는 보람이 없다고 발언. 하나하나 기록이 쌓여갔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넘겼던 것들이 이렇게나 많았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이철호는 다른 아파트 사례들을 더 조사했습니다. 인터넷 기사, 커뮤니티 게시글, 심지어 유튜브 영상까지. 경비원 인권 보호 활동이 성공한 사례들을 모았습니다. 형님, 보세요.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는 지침을 만들고 나서 갑질이 70% 줄었대요. 정말. 네. 입주민들도 처음엔 반발했지만 결국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날 밤 그 기사를 프린트해서 여러 번 읽었습니다. 가능하다는 것,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요일 오후 경비실 문이 열리며 젊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쯤 보이는 캐주얼한 옷차림의 청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1208호에 사는 강민석이라고 합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저는 예의 바르게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경비원 분들이 요즘 뭔가 준비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벌써 소문이 난 걸까요? 그게. 걱정하지 마세요. 저 도우러 왔습니다. 네. 강민석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저도 경비원 분들 처우가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돕고 싶어서요. 그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저 직업이 마케터인데 SNS 같은 거 다루는 일을 해요. 혹시 온라인으로 여론을 만드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철호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SNS요? 네. 요즘은 온라인 여론도 중요하거든요. 우리 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에 글 하나 올리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괜히 일이 커지는 거 아닐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조용히 숨어서 하는 것보다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사람 대접을 받고 싶을 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철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강민석 씨가 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 우리 아파트 경비원분들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1208호에 사는 강민석입니다. 오늘 경비실을 지나가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경비원분들 정말 힘들게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건 아닐까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택배도 정리해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짜증도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께 감사한 마음보다 불만을 먼저 표현하진 않았나요? 저도 반성합니다. 앞으로는 경비원 분들께 더 예의 바르게 대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조금만 더 배려하면 어떨까요? 다음 날 아침 경비실로 출근하자마자 이철호가 달려왔습니다. 형님, 댓글 좀 보세요. 그가 핸드폰을 보여주었습니다. 강민석 씨의 글에 댓글이 30개 넘게 달려 있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경비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죠? 우리가 더 잘해드려야 해요. 요즘 갑질 문제 뉴스 많이 나오는데 우리 아파트는 그러지 말아요. 물론 부정적인 댓글도 있었습니다. 관리비 내고 있는데 뭘 더 해줘야 하나요? 일 잘하면 되는 거지. 왜 이런 글을 올리나요? 하지만 긍정적인 댓글이 더 많았습니다. 저는 핸드폰 화면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편이 있다는 것,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하지만 그날 오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관리사무소 김태식 소장이 경비실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박 경비님, 이철호 씨, 잠깐 사무실로 올라오시죠.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최민준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발장을 끼고 차갑게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김태식 소장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딱딱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입주민 대표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경비원들이 무슨 모임을 만들고 SNS에 글까지 올리게 하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희는 경비원 주제. 최민준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들이 누구 월급으로 먹고 사는데 감히 입주민들한테 대들려고 해. 지금 이게 말이 돼요.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저희는 대드는 게 아닙니다. 단지 사람 대접을 받고 싶을 뿐입니다. 사람 대접, 일이나 제대로 하세요. 그럼 사람 대접 받죠. 이철호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습니까? 2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하신 박 경비님이 당신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지금 나한테 반말해. 실례지만 저희도 존중받을 권리가. 닥쳐. 최민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김 소장님, 이 사람들 다 자르세요. 당장. 김태식 소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 대표님, 그건 절차가.
절차고 뭐고 말 안 듣는 경비원은 필요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최민준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사무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태식 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경비님, 이철호 씨, 일 그만두고 싶어요. 소장님, 저희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희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법으로 따지면 당신들 계약직 아닙니까? 계약 해지하면 끝이에요. 차갑게 내뱉은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입주민들 비위 맞추고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알겠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철호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복도가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경비실 문을 열자 김순자 씨와 다른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해고당할 수도 있대요. 제 말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김순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떡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서서히 아파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날 밤 이철호와 저는 경비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형님,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봅니다. 아니야, 철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단지 현실이 우리보다 강할 뿐이지. 창밖에서 밤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정적을 채웠습니다. 이철호가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이대로는 못합니다. 형님, 물러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고되면 그래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물러서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도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가보자.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창밖의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지만 우리의 손은 더 단단히 맞물렸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우리가 진짜 동료가 된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저는 봉투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안에는 우리가 2주 동안 준비한 모든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갑질 사례 기록, 법률 근거, 다른 아파트 성공 사례, 그리고 경비원 인권 보호 지침안. 정밀한 입주민 대표를 만나야 했습니다. 1204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경비님, 무슨 일이세요? 정밀한 씨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대표님, 죄송하지만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요. 무슨 일인데요? 입주민 대표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이었습니다. 그녀가 차를 내왔습니다. 무슨 안건인가요? 경비원 처우 개선에 관한 안건입니다.
저는 준비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여기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갑질 사례 기록, 법률 근거, 그리고 다른 아파트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비원 인권 보호 지침 사례들입니다. 정미란 씨가 자료를 천천히 펼쳐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박경비님, 저희도 사람입니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20년 동안 묵묵히 참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 아파트의 일원입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자료를 읽었습니다. 저는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박경비님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대표님, 제가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법적으로 입주민이 제안한 안건은 대표회의에 상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살고 계세요? 네. 이 아파트 관리동 지하 직원 숙소에 살고 있습니다. 관리비도 냅니다. 그러니 저도 입주민입니다. 정미란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이 커질 텐데요. 각오하고 있습니다. 최민준 대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입주민 대표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2주 후 목요일 저녁 7시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박경비님, 그녀가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준비 많이 하셔야 할 겁니다. 반대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준비하겠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와 동료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2주 후에 입주민 대표회의가 열립니다. 우리 안건이 상정됐어요. 정말요? 김순자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직접 발표해야 합니다. 이철호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야겠지. 사실 두려웠습니다. 입주민들 앞에서 발표한다는 것. 20년 동안 고개 숙이고 살았는데 이제 그들 앞에 서야 한다는 것. 그날부터 매일 밤 발표 원고를 썼습니다. 존경하는 입주민 여러분, 저는 20년간 이 아파트를 지켜온 경비원 박정수입니다. 쓰고,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원룸 책상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형광펜으로 줄을 그으며 중얼거리며 연습했습니다. 저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번, 20번, 30번 반복하며 연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파트는 둘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석 씨가 다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 경비원, 인권보호 지침, 우리 아파트도 필요합니다. 다음 입주민 대표회의에서 경비원 처우 개선 안건이 상정된다고 합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우리 아파트가 더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찬성해요. 경비원분들 너무 힘드셔 보여요. 당연히 해야죠. 사람 대접은 해줘야지. 우리 아파트가 모범 사례가 되면 좋겠어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거셌습니다. 관리비 내는데
왜 우리가 눈치를 봐야 하나요? 일 잘하면 되는 거지. 왜 이런 걸 만들어요? 경비원 주제에 너무 나대는 거 아닌가요? 최민준이 직접 댓글을 달았습니다. 일부 경비원들이 선동당한 것 같습니다. 회의에서 단호하게 반대하겠습니다. 커뮤니티는 논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팽팽했습니다. 경비실 분위기도 무거워졌습니다. 일부 입주민들의 태도가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박경비, 택배 좀 가져다 줘요. 빨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제때 좀 가져다 줘요. 이렇게 늦으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말투가 더 거칠어졌습니다. 시선이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마치 내가 감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응원해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박경비님, 힘내세요. 저 응원합니다. 경비님, 회의 때 꼭 이기세요. 작은 응원이었지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회의 하루 전날 밤이 왔습니다. 경비실에 동료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형님, 원고 다 외우셨어요? 응, 괜찮아. 사실 떨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떨리고, 다리가 떨렸습니다. 김순자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박경비님이라면 잘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 믿어요.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준서가, 네. 아빠,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아빠가 내일 큰일 하나 해야 돼. 무슨 큰일요? 그냥 아빠가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일이야.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아빠가 너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로 남고 싶어서.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힘내세요. 아빠는 제가 아는 가장 훌륭한 분이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아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이기든 지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저는 더 이상 고개 숙인 박정수가 아닙니다. 원룸에 들어와 경비복을 다렸습니다. 내일 입을 옷입니다. 반듯하게, 정성스럽게 다렸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내일을 위해 마지막 연습을 했습니다. 저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회의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아니, 사실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뒤척이다가 잠들고, 꿈을 꾸다가 깨고, 다시 시계를 보고,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경비복을 입었습니다. 어젯밤 정성스럽게 다린 옷. 단추를 하나하나 채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출근길,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모든 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경비실에 도착하니 이철호가 벌써 와 있었습니다. 형님, 못 주무셨죠? 너도 그런 것 같은데. 우리는 서로를 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형님, 오늘 우리 이길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최선을 다할 거야. 오전 시간이 유난히 느리게 갔습니다. 시계를 볼 때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시락을 꺼냈지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쯤 최민준이 경비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후 4시에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의 준비 끝났습니다. 7시까지 커뮤니티 센터 2층 회의실로 오세요. 알겠습니다. 오후 6시 교대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퇴근할 시간이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동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김순자 씨, 한석주 씨, 김영수 씨, 이미숙 씨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형님, 우리도 같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시 30분, 우리는 경비실을 나섰습니다. 커뮤니티 센터로 향하는 짧은 길이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다리가 떨렸습니다. 2층 복도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철호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경비님. 돌아보니 최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입주민 서너 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합시다. 회의 시작 시간인데요. 딱 1분만요. 그는 복도 끝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동료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복도 끝 창문 앞에 섰습니다. 최민준이 발장을 끼고 말했습니다. 박경비,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립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들어가서 안 건 철회하세요. 그러면 모든 걸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밀어붙이면 당신 자리 없어진다는 거 알죠?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 20년 일한 자리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어요? 이 나이에 다른 데 가서 뭐 하시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나이에 다른 일을 찾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요, 최민준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당신 혼자만 해고되는 게 아닙니다. 당신 때문에 다른 경비원들, 청소 아주머니들도 다 잘릴 겁니다. 그게 원하는 거예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동료들, 김순자 씨, 이철호, 한석주 씨, 모두 제 때문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건가요? 어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들어가서 죄송하다, 실수였다 하고 고개 숙이면 됩니다. 그럼 다 끝나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30초 드릴게요. 생각하세요. 최민준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30초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30, 29, 28점. 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0년간 지켜온 일자리, 동료들의 생계, 가족들의 실망. 20, 19, 18점. 하지만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지난 2주간의 준비, 동료들의 눈물, 응원해준 사람들, 그리고 어젯밤 아들의 목소리. 아빠는 제가 아는 가장 훌륭한 분이에요. 10, 9, 8점. 거울 속에서 연습했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4, 3점. 주먹을 쥐었습니다. 2, 1점. 못합니다. 최민준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뭐라고요? 못합니다.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정말 후회할 텐데요. 이미 20년 동안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최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좋아요. 당신이 선택한 겁니다. 회의에서 보죠. 그가 돌아서서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철호가 다가왔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들어가자. 회의실 문 앞에 다시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50명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앞쪽에 최민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비웃는 표정으로 정밀한 대표가 단상 위에서 말했습니다. 모두 오셨으니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박정수 경비원께서 상정하신 경비원 인권 보호 지침 안건을 논의하겠습니다. 박정수 경비원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일어섰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50명의 시선이 제게 쏟아졌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준비한 원고를 꺼냈습니다. 종이가 떨렸습니다. 입을 열려는 순간 최민준이 손을 들었습니다. 대표님, 발표 전에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최민준이 일어섰습니다. 이 안건은 애초에 상정될 자격이 없습니다. 경비원은 입주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적인 불만을 회의에 가져오는 건 부적절합니다. 출렁임이 일었습니다. 저는 이 안건을 즉각 기각할 것을 제안합니다. 잠깐만요. 강민석 씨가 일어났습니다. 박정수 경비원님은 이 아파트 관리동 숙소에 거주하시고 관리비도 내십니다. 법적으로 입주민이 맞습니다. 그건 편법입니다. 경비원이 입주민 행세를 하는 거예요.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정밀한 대표가 손을 들어 정리했습니다. 법적으로 박정수 경비원님은 입주민이 맞습니다. 발표를 계속하시죠. 제 차례였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존경하는 입주민 여러분, 숨을 고르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는 박정수입니다. 이 아파트에서 20년간 경비원으로 일해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작입니다. 저는 박정수입니다. 이 아파트에서 20년간 경비원으로 일해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처음엔 떨렸지만 점점 도렷해졌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새벽 5시에 정문을 열었습니다. 겨울에도 여름에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택배를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의 차량을 안내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제 일이었고 저는 성실히 해왔습니다. 원고를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외운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처럼 취급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야, 경비. 하고 부르는 목소리. 제대로 일이나 하라는 고함. 당신 같은 사람이 뭘 알아라는 말.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아픕니다. 저도 상처받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지난 한 달간 있었던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11월 3일 택배 분실 문제로 경비실에서 고함을 당했습니다. 11월 7일 주차 문제로 관리비 내는 보람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1월 12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료들을 바라봤습니다. 함께 일하는 이철호 씨, 김순자 씨 모두 같은 일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출근할 때마다 두렵습니다. 오늘은 또 누구한테 혼날까? 오늘은 또 어떤 굴욕을 당할까? 김순자 씨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이 아파트에서 일하는 동료입니다. 최민준이 비웃듯 고웃음을 쳤습니다. 우리도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도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존엄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단지 나이가 많고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다고 해서 우리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회의실이 숨죽였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이 감정노동자 보호 조항, 고객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비원도 감정노동자입니다. 법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아파트 사례입니다. 화면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강남의 A아파트, 분당의 B아파트, 일산의 C아파트. 모두 경비원, 인권 보호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갑질이 70% 이상 감소했고, 경비원들의 근속 연수가 늘어났으며, 무엇보다 아파트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자료를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희가 요청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지침안을 읽었습니다. 첫째, 경비원에게 폭언, 욕설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둘째,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존중해 주십시오. 셋째,
경비원을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해 주십시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일을 덜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을 뿐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두려웠습니다. 20년 동안 고개 숙이고 살았던 제가 여러분 앞에 선다는 것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 섰습니다. 왜냐하면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니까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회의실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울고 있었습니다.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가 번져갔습니다. 1명, 2명, 10명. 회의실의 절반 이상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에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민석 씨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정밀한 대표도 박수를 쳤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최민준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감동극입니까? 지금 여러분 현혹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경비원이 뭐라고 이런 걸 요구합니까? 우리가 관리비 내고 있는데 우리가 갑 아닙니까? 아닙니다. 강민석 씨가 일어났습니다. 관리비를 낸다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최 대표님, 당신이야말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뭐라고? 제가 커뮤니티에서 조사했습니다. 갑질 사례 중 가장 많이 거론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최민준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증거도 없는 소리를. 증거 있습니다. 이철호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난 3개월간 경비실 내부 CCTV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최민준 씨가 경비실에서 고함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협박하는 장면들이 모두 녹화되어 있습니다. 그건 개인정보 침해입니다. 경비실은 공공장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당한 증거 수집입니다. 정밀한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최민준 대표님, 진정하십시오. 우리는 감정적으로 논쟁하려는 게 아닙니다. 감정적이라고요? 지금 경비원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반란이 아닙니다. 한 여성 입주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903호에 사는 주부입니다. 사실 저도 경비원 분들께 가끔 짜증을 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박정수 경비원님 말씀을 듣고 부끄러워졌습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긴 것들이 그분들께는 상처였다는 것을요. 다른 입주민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이 지침 만드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그냥 예에 바르게 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최민준이 다급해졌습니다. 이런 걸 허용하면 경비원들이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할 겁니다. 선을 그어야 합니다. 무슨 선입니까? 정밀한 대표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과 갑질을 하는 것 사이의 선은 명확합니다. 그 선을 넘은 사람은 최 대표님, 당신입니다.
최민준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밀한 대표가 단상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제 표결하겠습니다. 경비원 인권 보호 지침 제정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손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5명, 10명. 계속 올라갔습니다. 20명, 30명. 회의실 절반 이상의 손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최민준과 그의 일행 몇 명만 손을 들었습니다. 정밀한 대표가 선언했습니다. 찬성 38표, 반대 12표. 경비원 인권 보호 지침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철호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김순자 씨가 울고 있었습니다. 한석주 씨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최민준이 분한 표정으로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여러 입주민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경비원님,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이철호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 해냈습니다. 응, 우리 해냈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원룸에 들어와 불을 켰습니다. 여전히 좁고 초라한 방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궁전처럼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준서가, 아빠, 목소리가 왜 그래요? 울고 계세요? 아니야, 아빠가 그냥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무슨 말이요? 아빠가 오늘 큰일 해냈어. 20년 만에 처음으로 당당하게 내 목소리를 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축하드려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아빠, 이번 주말에 제가 내려갈게요. 지은이도 데리고요. 아빠 얼굴 보고 싶어요. 그래, 그래라. 아빠도 너희 보고 싶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거울을 보는 제 눈빛이 달랐습니다. 경비복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상쾌했습니다. 경비실에 도착하니 이철호가 벌써 와 있었습니다. 형님, 보셨어요? 그가 아파트 게시판을 가리켰습니다. 게시판에 새로운 공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인권보호 지침 제1조 경비원의 인격과 존엄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제2조 입주민은 경비원에게 폭언, 욕설, 협박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제3조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제4조 경비원에 대한 갑질 행위 발견 시 관리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다. 제5조 위반 시 입주민 대표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재할 수 있다.
저는 그 공지문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해낸 것입니다. 오전이 되자 출근하는 입주민들이 지나갔습니다. 경비원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경비원님, 어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예전과 다른 인사들이었습니다. 존중이 담긴 인사였습니다. 점심시간 동료들이 경비실에 모였습니다. 형님, 우리 정말 해냈네요. 김순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우리가 해냈어요. 함께. 우리는 경비실에서 함께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점심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잔칫날 같았습니다. 오후 2시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최민준이었습니다.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의 얼굴은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경비. 네, 말씀하십시오. 저, 사과하러 왔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제 집에 가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너무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낮았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관리비를 낸다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었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준이 나간 뒤 이철호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형님, 저 사람이 진짜 사과를 하다니.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우리도 변했잖아.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파트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주민들이 경비실을 지나갈 때 인사를 더 자주 했습니다. 택배 정리할 때 수고하십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큰아들과 작은딸이 찾아왔습니다. 아빠, 지은아, 준서가. 좁은 원룸에 세 식구가 모였습니다. 비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아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일들을, 갑질과 고통, 결심과 투쟁, 그리고 승리를. 아이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대단하세요. 준석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아빠한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니야. 아빠가 말을 안 했으니까. 아빠, 앞으로 자주 올게요. 그리고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아빠를 더 자랑스럽게 생각할게요. 그날 밤 아이들을 배웅하고 다시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왔습니다. 멀리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불 켜진 창문들이 반짝였습니다. 20년. 그 오랜 시간 동안 저는 고개를 숙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당당합니다. 떳떳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경비실로 출근했습니다. 정문을 열고 CCTV를 점검하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똑같은 일상이었지만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경비실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박 경비님, 좋은 아침입니다. 출근하는 입주민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저도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경비복을 입은 제 모습이 창문에 비쳤습니다. 더 이상 투명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박정수입니다. 68세, 아파트 경비원. 그리고 자신의 존엄을 지켜낸 사람입니다. 오늘도 저는 이 자리를 지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